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데이 4 해서 남은 몇 가지들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고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폴더를 저희가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디렉토리 만드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cd 데이 공사. 자, 이 상태에서 vi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20vs 점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예.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위치는 저희가 C 언어 폴더로 일단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 이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저희가 이제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그대로 VI로 열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20vs 점. 자, 20vs 점으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WW로 창 이동해 주시고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W 한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파일. 지금 요 형식 그대로 저희가 갈게요. 자, 데이 03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 04.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 ex01.c. 이렇게 해서 딱 먼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애를 그대로 복사하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설치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좀 복사해 올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 자, 샵 인클루드, 자, stdio.h, 자, 인티저 메인, 자, 시어너의 가장 기본적인, 잠깐만요. 기본적인 이제 틀을 하나 딱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고, 자, 블럭으로, Shift V 눌러서 블럭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A, Y, 그러면 이제 A 레지스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제가, 예, 없는 상태에서 복사했던 거를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큰 따옴표 A, P,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REG 치면은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자, 요거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한 다음에 붙여놓으셔도 됩니다. VI가 조금 어려우시면 거기에 맞춰갖고 천천히 주시면 되고요. VI에 익숙해지면 뭐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증가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연산자.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가와 감소 연산자를 증감 연산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증가 연산, 증감 연산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먼저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요. 자, 요렇게 써요. 증감연산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좀 써드리면, 증감연산자. 자, 요거는 증가연산자와 그 다음에 감소연산자.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식이 이제 플러스 플러스가 있거든요. 자, 형식은 이렇게 써요. 형식은, 자, 변수명이 오고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끝에는 세미콜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러면 뭐냐면은 자, 변수의 값을 사용한 뒤에 1 증가하는 거예요. 변수의 값을 자, 먼저 사용을 합니다. 예. 자, 사용한 뒤에
1을 증가한다. 자, 사용한 뒤에 변수의 값을 1 증가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요. 자, 변수의 값을 먼저 증가하는 거예요. 자, 변수의 값을 1 증가한 뒤에, 음, 자, 증가한 뒤에 변수의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증가를 하고 변수의 값을 사용할 것이냐, 변수의 값을 사용하고 변수의 값을 나중에 증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전위 증가, 후위 증가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변수 A에 1을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A가 이제 자, 선언이 되면서 메모리에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그대로 값이 1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 값을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주면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A의 값을 1 증가하는 거거든요. 1 증가. 자, 그래서 A의 값을 1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얘가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가 자, 플러스 플러스가 단독으로 오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 이게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앞에 오거나 변수명 앞에 오거나 변수명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상관없다. 자, 상관없이 1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러스 플러스 A.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A의 값을 자, 1 증가하는데 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증가. 무조건 1 증가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값에서 무조건 1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얘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한 가지 한 라인에 연산자가 2개 이상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2개 이상. 자, 2개 이상의 연산자가 자, 오면 플러스 플러스가 자, 앞에 오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오는 것은 달라요. 음. 그래서 증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것이냐, 먼저 처리하고 증가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에다가 아까처럼 이제 자,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건데요. 인티저 B에다가 2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A에다가 그냥 한번 초기화시켜 놓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초기화시켜 놓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A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도 연산자죠. 요거는 대입 연산자거든요. 대입 연산자. 그리고 요거는 증가 연산자. 그죠? 증감 연산자. 그러면 이제 이때 연산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연산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게 연산이 되는데 이게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거죠. B의 값을 음, 1 증가시킨 다음에 자, 1 증가한 뒤에 자, 그러니까 B의 값이 1 증가했잖아요. 그럼 B는 3이 됐죠. 자, 그 다음에 B의 값을 A에 저장하는 거예요. A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리절트는 자, 리절트는 A도 3이고 B도 3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이렇게 됐어요. A에다가 0 주고 그 다음에 자 인티저 자 B에다가 2 주고 그 다음에 A는 B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B의 값을 자 A에 저장하고 예, B의 값을 A에 저장한 뒤 자 저장하고 그 다음에 B의 값을 1 증가하는 거거든요. 1 증가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리절트는 뭐예요? 리절트는 자 A에는 몇이 들어가요? 2가 들어가. B에는 하나 증가했으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이 플러스가 없어요. 음.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파이썬. 그러면 자, 제가 A에다가 0 넣었어요. 자, B에다가 2 넣었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A 플러스 엔터. 에러 나죠? 예. A는 그냥 0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A에다가 A 플러스 1 이렇게 적었어요. A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A 플러스는 1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 대입연산자 할 때 복합 대입연산자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C나 C++ 자바에서는 이렇게 증가와 감소할 수 있는 애를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형식은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좀 복사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변수의 값을 사용한 뒤에 변수의 값을 1 뭐예요?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감소. 네.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변수명 하면 변수의 값을 1 감소한 뒤에 변수의 값을 사용한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자, 요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요거. 예. 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똑같으니까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A의 값을 1 감소해요. 감소.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 그 라인에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요. 이거는 변수명 앞뒤에 오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어떤 대입연산자가 있지 않으면 그냥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소, A의 값을 감소하고 무조건 1을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라인에 연산자가 2개 이상 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이거 달라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자 A에다가 0 집어넣고 B에다가 2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변수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의 초기화. 그래서 변수의 초기화를 시켜놓고 A라는 변수의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B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B에 2가 들어있는데 이 2에 들어있는 애를 어떻게 해요? B의 값을 1 감소한 뒤에 자, 감소한 뒤에 B의 값을 A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B가 지금 현재 2죠. 2에서 먼저 요거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하나 감소했으니까 B는 1이 됐겠네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얘도 1이 됐겠네요. 그래서 A는 1, B는 1 똑같아요. 일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혹시 제가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증가를 감소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썼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B의 값을 A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감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지금 B가 2니까 2를 하나 어떻게 해요? 요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A에는 몇이 들어가요? 2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하나 증가를 한 게 아니라 감소를 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직접 여기서 증가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인티저 자 A에다가 자 저희가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하고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 0 집어넣었어요. 자, 0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인티저 B에다가 2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음. 자, 프린트. 자, 프린트 F. 자, A의 값은, 자, 값이 뭐냐? 퍼센트 %D. 그 다음에 B의 값은 뭐냐? 퍼센트 %D 해가지고 A와 B를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F4번 누르면 0,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결과값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A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A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B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찍어 보면 여기 이제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자, 3, 3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 3, 3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요게 조금 이제 지금은 요 C 언어 자체로 그냥 이해하신 다음에 요걸 정확하게 이제 보려면 나중에 어셈블리 코드로 이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로 보면 얘가 이제 정확하게 동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또 똑같이 자 A에다가 B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찍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먼저 B를 자, 자 여기다가 자 B를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A에는 2가 저장돼 있고 B는 나중에 하나가 증가가 된 거니까 3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A는 2, B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죠? 예.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이걸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자, 요거를 요렇게 밑에다가 다시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A는 0, B는 2 이렇게 해주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건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쓴 거니까 그죠?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 응.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땅 치게 되면 A는 2, B는 3.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자 A는 2, B는 3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A는 0, B는 2. 그대로 똑같이 이거 주시고요.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저희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A와 B를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B에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이 집어넣을 때 증가하면서 집어넣죠. 먼저 증가가 먼저 왔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전위 증가라고 해요. 먼저 증가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값이 3이 되겠죠. 3을 그대로 마이너스죠. 1이 되겠죠. 1. 1을 그대로 이쪽으로 자 감소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1이 될 것이고 B도 1이 될 거예요. 그 결과는 1,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것만 보면 1, 1 그대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가가 되느냐, 나중에 먼저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나중에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네, 우리가 증가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값을 어, 쓸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똑같이 다시 초기화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다가 B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지금 B가 이렇게 값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2가 들어가 있겠네. A에는 2. 그리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감소를 하니까 B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2, 1. 자, 그래서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예제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은, 지금 A가 2고 B가 1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 F를 쓸 때 A와 B를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주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온 요 상태에서는 2와 1이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를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렇고. 자, 그럴 때 앞에 왔느냐, 뒤에 왔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죠. 근데 얘가 앞에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3,0이거든요. 그래서 3,0인데, 자, 이게 왜 3,0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여기까지 실행이 됐을 때는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저쪽 서식 문자, 자, 요 서식 문자열에 그대로 줄 때 앞에 있으니까 일단 A를 하나 증가해요. 3 증가하고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먼저 증가하고 나중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A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이죠. 그러니까 1을 앞에 왔으니까 먼저 감소를 해요. 그러면 1이 0으로 됐죠. 첫 번째 감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력이 3,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얘를 뒤쪽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는 몇이 될까요? 자, 기존에 마지막에 있었던 애가 3,0이거든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3,0이 됐네요. 보니까는 뭐 차이가 없네요. 그쵸?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안 찍어서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찍어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쪽에 얘를 A와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를 봐줘야 돼요. 마지막 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4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여기는 3,0.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까지가 지금 3령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찍을 때 얘가 이렇게 퍼센티지 첫 번째로 가니까 먼저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A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3이죠.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A는 4가 되는 거예요. A는. 근데 이제 여기 자체 내에서는 일단 바로 요 값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3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 증가한 거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A하고 B를 찍어보면 4와 마이너스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는 그대로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어요. 뭐 비트 연산자도 있고, 뭐 형변환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요런 내용만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어문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제어문. 그래서 제어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요 정도의 사항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중에 요 아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얘네들의 변수들을 나열하는 연산자예요. 요게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쓸 때 그때 쓰는 콤마 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제어문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어문. 자, 이 제어문은요. 자, 순차적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어, 실행 흐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제어문. 이 제어문은 우리가 이제, 자, if문,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그 다음에 반복문, 어떤 조건을 우리가 판단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반복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제어문들 중에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고투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if문이에요. if문. 자, if문은 이 조건식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는 구조로 우리가 여러 if문이 존재를 하는데 단일 if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문도 있고요. 다중 if문도 있고 중첩된 if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if문을 먼저 한번 좀 보면 단일 if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문에서 실행문이 하나 자 여기 하나일 때 자, 요게 형식이 이렇게 써요. 형식이 이렇게 쓰는데 가로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얘를 if를 쓸 때, 나 만약에 제가 a에다가 1을 저장하고 if a가 1과 같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참이 출력이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가로가 없어도 돼요. 음. 그러면 출력이 되죠. 그런데 C에서는요, 이 가로가 생략이 되면 에러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그쵸? 다만 얘네들이 이제 중가로가 이렇게 없고 들여쓰기를 대신하는 거고 얘네들은 중가로를 실행문이 하나일 때
하나일 때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실행문이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묶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실행문이 하나면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하고, 두 개면 반드시 중괄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if는 쭉 오다가 여기에 이 조건식을 우리가 판단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참이었을 때, 거짓이었을 때는 이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false.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요. 여기서 판단을 해요. 얘가 이렇게. 자, 판단을 해서 자,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true였을 때는 내려와서 여기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false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false로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false.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실행문, 지금 현재 실행문 여러 개 썼는데 제가 그냥 뭐 한 개 이상도 올 수 있으니까 뭐 걔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예.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단일 이프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단일 이프문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그대로 하나 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n 하신 다음에 자, 데이 자, 공사 ex02.c 자, 그대로 잠시만요. 얘가 지금 다른 애가 복사가 됐었나 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워야 되겠네요. 자, 다시 자, ex02.c 그대로 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자, 그대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단일 이프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일 이프문. 자,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정수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5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를 그대로 if문을 통해서 이쪽에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자, 얘가 5와 같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그러면 들어와서 프린트 F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프린트 F를 쓰지 말고 푸데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카운트는 5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린트 F 자, 프린트 F 여기다가 자, 카운트는 5입니다. 그리고 엔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럼 제가 한번 그대로 F4번 누르면 카운트는 5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거죠. 내려오면서 참이네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행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제가 카운트를 하나 자, 마이너스로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아유, 제가 파이썬 코드로 했네요. 자, 여기서 이걸 띄웠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없죠. 여기서 이만큼 띄웠어요.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띄는 일은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띄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바로. 음.
변수명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f 한 다음에 카운트가 지금 뭐와 같으냐면 2와 같으냐. 자, 그리고 얘를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띄워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한 칸씩 띄워도 되고. 대신 이제 조금 이 화면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넓게.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조건식. 우리가 얘는 관계연산자죠. 그죠? 서로 간에 요 애가 비교를 해서 이게 같으면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자, 거짓이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자, C 언어에서는 0이면 거짓이고요. 나머지는 다 참이거든요. 요건 false,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로 야, 너 여러 개 있으니까 네가 그냥 대표로 해가지고 1을 true로 본단 말이에요. 1을 true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결과, 이 연산이 일어나고 바로 어떻게 돼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자,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여기 푸데스를 이용해서, 자, 좀 다양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F 프린트 F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F 프린트 F. 자, 요 F 프린트 F는 여기다가 어디다가 출력할 거예요? 라고 하는 요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애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운트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2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쓴 거는요.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프린트 F 카운트는 2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력은요. 에러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출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결과를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니터로 나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 아이고. 모니터로 나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에러로 나가는 길이에요. 음. 그래서 요게 정상적인 출력의 결과가 나가는 길이고 요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놨어요. 야, 우리 정상적인 뭔가가 출력이 되는 애는 1번으로 내보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고 야, 우리 뭔가 에러 출력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애를 2번으로 내보내자 이렇게. 네, 우리 도로에 보면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1차선, 2차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화면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트 F는 1번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1번으로. 그런데 2번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에러가 발생하면 2번으로 내보낸다고요. 근데 이 printf는 2번으로 못 내보내거든요. 얘는 정상 출력만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f printf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스탠다드 아웃풋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상 출력이에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std 아웃은 스탠다드 아웃풋. 이거는 정상 출력.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에러가 나가게 되면 에러 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디로 나가냐면 일로 나가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놨어요. 야, 우리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쪽으로 내보내고 정상 출력이면 스탠다드 아웃풋 쪽으로 내보내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에러가 나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대부분 이제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르게 설정을 했지만 출력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5에서 하나 빼면 몇이에요? 4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출력이 안 돼요. 그죠? 네.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4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당연히 4가 출력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땅 치게 되면 이렇게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였을 때도 이렇게 2였을 때는 출력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안 된다. 단일 이품은
그래서 단일 이품문은 우리가 참일 때 실행하는 실행문만 있는, 참일 때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실행이 되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 단일 이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이거를요, 직접적으로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게 되면 저쪽에 있는 애가 음, 자, 저쪽에 있는 애가 이게 고정된 값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걸 이제 줄 거냐면 자, 이거를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얘를 3으로 바꿀게요. 3.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애는 그냥 지우고요. 자, 여기 있는 애가 자, 여기 있는 애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값을 변수를 하나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canf라는 걸 이용해서 자, 자료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래서 %d 그러면 정수를 받을 거거든요. 자, 이때 정수로 받은 데이터를 저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이 카운트가 메모리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고요. 그리고 얘가 메모리에 배치가 되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00번지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됐어요. 메모리는 쭉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이 쭉 있고 각각의 얘네들이 한 바이트씩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한 바이트씩 딱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정수니까 4바이트가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바이트. 그래서 요 시작하는 부분이 번지수가 만약에 100번지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스캔F 내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을 때 저장을 어디다가 하냐면 요 영역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메인 함수 영역이고 여기는 스캔F 함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그럼 여기서 입력을 받아서 저쪽 바깥쪽에 있는 메인 함수 쪽에 있는 여기 변수,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번지수를 넘겨줘야 돼요. 그때 요 주소 연산자 and, 예, 앰퍼센트 저거를 넘겨주게 되면 얘가 내부에서 저 카운트라고 하는 요 변수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포인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쓰면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여기다가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숫자 입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냥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입력은 이거 말고 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캔F라고 하는 자,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잠깐만요. 아우, 얘가 저장을 이렇게 해버렸네. 자, 잠시만요. 제가 저장을 자, 이렇게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자, 저장하실 때 이렇게 저장하세요. 자, 이렇게 W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시면 그러면 얘한테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대로 F4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입력이 딱 되죠. 그러면 제가 2 입력했어요. 그러면 출력이 안 된다고요. 그쵸? 자, 코드는 자, 지금은 이제 if else를 이제 안 쓰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에는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카운트에는 얘가 이제 입력한 5가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제가 5를 입력하면 카운트 변수에는 5가 저장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카운트죠. 그러면 얘는 이 부문에 해당이
예, 어때요? 참이죠?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엔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나오는 거는 if else가 있는 거예요. if else.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단일 if문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if else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if else문은 자, 여기서 자, 요거 지금 요거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애를 여기다가 이제 좀 바꿔 볼게요. 여기다가 3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if else문. 자, 이 if else문은 우리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문이 하나면 중괄호가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이 여러 개면 중괄호 묶어야 돼요. 자, 그러면 else 쪽이 하나가 있어줘야 돼요. else.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문 두 번째가 딱 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거짓일 때 실행할 실행문이 되는 거예요. 자, else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중괄호로 묶었어요. 여러 개의 실행문이 있어요. 그러면 자, els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짓일 때.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표현하면 아까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조건이 딱 이렇게 이쪽에서 야,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판단을 할 때 참이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요. 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흐름이 쭉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아까 우리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 실행하는 요 실행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rue는 이쪽이고요. false는 이쪽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얘가 만약에 실행이 참이에요. 조건식이. 그럼 이렇게 실행하고 여기를 실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림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영역은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참이었을 때. 근데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면 당연히 지금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있는 쪽이 실행이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너뛴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요거 있죠? 자, 요거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단일 if문이 아니라 if else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if else면.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만약에 저쪽에서 자, 5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에러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에러?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f 프린트 f 여러 가지 써보는 거예요.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카운트는 자, 5가 아닙니다. 5가 아니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엔터가 없으니까 역슬래시 n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음. 아, 그냥 프린트도 있고 f 프린트 f에 스탠다드 아웃풋도 있고 f 프린트 f에 스탠다드 에러도 있고 아, 푸데스도 있고 다 화면 출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리눅스에서 리다이렉션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실행을 합니다. 제가 2 입력했어요. 그러면 카운터는 5가 아닙니다. 쪽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5 입력하면 카운터는 5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얘가 서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자,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나 짤 거냐면요. 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그대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W 한 다음에 자, 지금 요 상태로 저장을 했으니까 저희는 4번으로 이렇게 자, W 다음에 데이공사 ex공사.c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자, 얘를 4번으로 자, 가시면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VI를 조금 익숙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W 한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땅 쳤어요. 예. 지금 이제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느낌표를 딱 줄게요. 자, 지금 제가 컨트롤 W 누르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이제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W를 할 때 이게 이미 있으니까 이게 에러가 나거든요. 예. 그럴 때는 강제로 느낌표는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낌표 이렇게 주면 데이공사 EX04.C를 강제로 저장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장을 하되 지금 현재 문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현재 문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아까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저장을 하고 예, 저장하고 이렇게 느낌표로. 그러면 강제로 저장했죠. 그러면 이때 뭐 방법은 n 한 다음에 데이공사 자, 그리고 ex 04.c 해갖고 다시 열면 돼요. 아니면 이제 컨트롤 WW로 간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Shift P 누르면 오른쪽 화면에 열리게 돼 있어요. 얘가 Shift P. 그래서 그런 연습을 우리가 같이 좀 해보면서 할게요. Shift P.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리죠. 자, 이렇게 열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만 바꿔주면 되죠. 자, 이때 제가 숫자 있죠. 여기 3을 4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방향키가 L, L이 오른쪽으로 쭉 가는 키인데, 잘 안 되시면 이제 그냥 방향키로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게 F예요. F가 한 라인에 문자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F3 어떤 find의 의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F3 그러면 얘가 그 라인에 커서가 있는 오른쪽에 3을 찾아줘요. F3 자 F3 이렇게 찾아주면 여기서 F3을 치고 찾아줬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점프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4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R이 뭐냐면 replace예요. R 그러면 얘는 문자 하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R4 3을 4로 바꿔라 이렇게. 그래서 F3 R4 이렇게. 자 R4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 그렇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얘를 뭐 인서트했다가 딜리트로 지우고 다시 4를 쓰고 ESC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자, 여기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입력을 받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넘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넘버. 자, 넘버라는 변수에 숫자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바뀌어야죠. 넘버,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짝수, 홀수 판단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자, 넘버라는 애를 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면 짝수죠. 그죠? 자, 이때 0과 같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10을 2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요 애가 이거라는 뜻이에요. 이 퍼센트가 나머지 연산.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얘를 가로로 이렇게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산자가 한 라인에 두 개가 오면, 뭐 두 개 이상 오면 우선순위를 먼저 판단해서 높은 애가 먼저 연산이 되는데 이때 자, 산술 연산자.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관계 연산자보다. 그래서 이게 먼저 실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짝수이면은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제가 10을 입력하면 여기가 0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0과 0 같죠? 그러니까 참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1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참이니까 여기 있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자, 넘버를 나머지 연산자로 구해서 값이 2면 그러면 요게 짝수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퍼센트 입력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프린트F를 이용해서 자 입력한 퍼센트 D는 자, 사용자가 쓴 값을 여기다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짝수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쓴 넘버를 그대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10을 입력했으면 자 여기다가 1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여기 네. 여기다가 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음, 여기다가 똑같이 주되 여기는 짝수가 아니라 이제 홀수겠죠. 홀수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일단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고 10 그러면은 짝수입니다. 다시 여기서 F4번 다시 그냥 바로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5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는 홀수입니다. 그죠? 예,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if else를 이용해서 짝수호수를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자, 다중이 부문하고 중첩이 부문은 조금 생략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다중이 부문과 중첩이 부문은 좀 생략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반복문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반복문. 자, 반복문은 저희가 이제 while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ile문. 음. 자, while문, for문, dowhile문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while문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while문, 반복문. 자, 우리가 반복문은 말 그대로 자, 어떤 실행문들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반복문은 자, 이렇게 자, 실행문을 반복해서 자, 실행할 때 사용한다. 자, 제어문 중에 하나죠. 자, 말 그대로 이제 제어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 제어해가지고 말 그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요 부분을 뭐 예를 들어 5번 돌다가 뭐 가겠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진행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쓸 때 이제 그때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어문이에요. 자, 이때 쓰는 이제 while문은 자, 실행할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 사용하고요. 형식은 이제 만약에 이 반복문이 실행문이 하나일 때는 중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문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엔 중괄호를 여기다가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식이 와요. 자, 파이썬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뭐, 파이썬을 혹시 만약에 안 배우셨던 분들도 그냥 한번 보세요. 자,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용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를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생략해 하거든요.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보세요. 라고 하고 여기다가 프린트로 i를 찍어요. 이렇게. 응? 그리고 나서 i를 하나 증가를 한다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 돌다가 나중에 이 i가 이제 6이 되는 순간 거짓이 되니까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빠진다고. 아셨죠? 요거하고 똑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 while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그러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제일 중요한 건 외워가는 코드예요. 일단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이공사 EX05.C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대이공사 EX05.C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F4 또 있죠. 다시 이렇게 요때 옆으로 갈 때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동키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 F4 그러면 얘가 4를 찾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세미콜론 이게 다음 찾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F4 세미콜론 그 다음 찾기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F가 지금 4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4를 찾아라 라는 거죠. EF4 두 가지가 있어요. EF4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써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딱 오면 이번에는 R이 뭐예요? 한 문자 변경이에요. RO RO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번에는 반복문, while문. 자, 여기다가 while문을 이용한 자, 1부터 5까지 출력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출력하지 않은 거하고 이제 출력한 거하고 좀 다르죠? 자, 여기다가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자, 카운트라는 변수에 제가 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만약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반복문 그러니까 while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프린트 F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냥 출력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카운트. 자, 그러면 이거 1 출력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다시 출력. 그죠? 이걸 몇 번이요? 반복을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사실 요거를 저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밑에다가 쓰지 않고 이렇게 직접 써요. 이렇게 쓰면
얘가 출력하고 증가니까 밑에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1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1, 2, 3, 4, 5.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죠? 1부터 5까지 출력한 코드에. 근데 이게 만약에 좋다 이거죠. 이것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야 이거 1부터 100만까지 돌려 이렇게 했어요.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0만까지 돌려. 예. 100만은 너무 큰가? 예. 그뭐 1000까지 돌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라인이 1000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애가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이게 고정된 어떤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고 해보세요. 입력을 받아서 5개가 아니라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코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5개 반복은 10개가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소스 코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while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while. 자,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 반복문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주석을 좀 달게요. 이렇게 주석 달고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는 요 코드가 자, 요 코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코드 위에다가 while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저 조건식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카운트가 1이잖아요, 지금. 그쵸? 카운트가 5번 반복이면 1, 2, 3, 4, 5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도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카운트가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앞으로 한 칸 길어 써주면 좋겠죠. 자, 실행문 라인이 지금 프린트하고 여기 있지만 하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땅 실행하면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제가 1000번 실행하고 싶다 그럼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1000번. 그럼 1000번 실행합니다. 예. 그죠? 이렇게 1000번 실행. 숫자 하나만 바꾸면 끝나는 거죠. 지금. 1부터 1000까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복문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자, 프로그램의 흐름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일단 조건을 비교해요. 음. 조건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조건을 비교할 때 참이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실행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안쪽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문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내려갔죠. 근데 얘는 그대로 얘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이쪽으로. true였을 때. false였을 때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니까 뭐만 바뀌면 돼요? 이거만 바뀌면 돼요. if가 while로 바뀌었죠. 코드는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if였어요. if. 여기가. 그러면 카운트가 1인데 5가 참이에요. 그 참이죠. 아니, 5보다 작죠. 참이죠. 그럼 내려와서 그냥 실행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while이기 때문에 이게 while이잖아요. if가 아니죠. 그러니까 if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일로.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다시 얘가 실행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조건식으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부분. 그리고 이제 막 돌다가 1, 2, 3, 4, 5 돌다가 6이 되는 순간 카운트가 6이 됐어요. 그러면 6이 5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딱 가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5였을 때 내려와서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니까 얘가 이제 5에서 6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6이 5보다 크니까 거짓이니까 그대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반복문은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C에서 간단하게 하는 걸 저희가 봤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자, 디버깅을 저희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맵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맵 엔터 치면 지금 자, GCC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GDB가 지금 F7번이죠? 자, F7번으로 가볼게요. 자, F7번 GDB. 자, 컨트롤 L 눌러보세요. 컨트롤 L. 그러면 화면 지워요. 자, 디버깅 F7번. 자, 우리가 맵 이렇게 하면 맵을 확인하는 거예요. 맵 설정된 맵을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F7번. 자, 디버깅 모드예요. GDB. 자, 그러면 이제 GDB를 실행했어요. 자, 이때 컨트롤 키 L 화면 지우기예요. 예, 화면 지우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런 실행해 보세요. 런. 그러면 쭉 실행. 잠깐만요. 제가 아까 1000으로 바꿔놓고 끝났나 봐요. 여기 저장이 안 됐나 보네. 예. 저장하고 실행까지 일단 해볼게요. 됐어요. F7번. 자, 런 실행하면 이제 1, 2, 3, 4, 5 끝났죠. 자, 컨트롤 L. 자, 브레이크 메인. 자, 런. 자, 넥스트. 자, 카운트에 지금 값이 들어가 있죠. 카운트. 자, P는 변수의 내용을 본다고 그랬어요. X도 내용을 보는데 X는 주소를 보거든요. 그래서 X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쓰고 카운트.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 메모리 주소에 있는 애가 지금 1이 저장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오늘은 안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 n을 이용해서 카운트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쟤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명령어가 디스플레이. 음. 자, 디스플레이 카운트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딱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바뀌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왔으니까 지금 요쪽에 지금 갈 거란 말이죠. 얘가 지금 참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next n 누르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코드가 지금 여기 있는 애가 보인다는 거는 뭐예요? 아, 이 결과가 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되고 카운트가 하나 증가할 거라고요. next n. 그러면 카운트는 2가 되겠죠. 자, 카운트는 2가 되고 화면에 1이 출력이 됐어요. 자, 화면에 1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왔어요. 자, 카운트가 2고 5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next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니까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윈도우 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SSH로 이쪽으로 붙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해드릴 때 이 GDB만 이해하시면 걔네들은 금방 디버깅이 쉬워요.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넥스트 하면 출력이 되면서 카운트는 3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2가 출력이 되고 카운트는 현재 3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면 5보다 작잖아요. 참이죠. 그러니까 넥스트 하게 되면 프린트가 찍힌다는 얘기는 아, 참이라서
안으로 들어왔구나. 3이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X 한 다음에 카운트 확인해 보시고, 프린트 카운트 확인해 보시면 값이 저장이 3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엔터 치면은 3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4가 됐어요. 자, 다시 넥스트 내려와서, 자, 프린트로 찍고 5가 됐네요. 자, 넥스트, 자, 찍고 6이 됐어요. 자, 이제 얘가 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6이래요. 보니까 거짓이죠. 5보다 큰데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면 빠진다고요. false.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next 하면 뭐가 보일까요? return형이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의미상 거짓이기 때문에 빠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next, return형. 자, return 값은 여러분들 CPU 레지스터 중에서 어디에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네? EAX에 저장이 돼요. 네, EAX. 맞았습니다. EAX. 자, 그래서 info register EAX. 확인해 보시면 지금 EAX가 0x2, 2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next 하는 순간 요 0이 이 EAX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0이 돼요. EAX 레지스터 뭔지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이 어셈블리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넥스트 다시 인포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는 고속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0x 0 들어가 있죠. 컨티뉴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뭔가를 저렇게 그냥 실행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뭘 안 했냐면 자, 디스어셈블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슬래시 m 메인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슬래시 r 메인 이런 것도 있어요. 디버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스어셈블로 저희가 확인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다시 Q 누르시면 돼요. Q. 그러면 이제 디버깅을 저희가 끝내주는 거예요. Q. 그 다음에 엔터 치고요. 자 이번에는 QA 그러면 이제 A는 지금 창이 두 개가 열렸죠? 네, 다 종료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QA 자, 요거는 자, 모든 열려 있는 창을 자, 닫고 종료한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다 저장됐다는 가정하에서 모두 저장되었다는 종료됩니다. 자, 저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장이 안 되어 있다면 종료가 안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장이 다 됐으니까 QA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자, 셧다운 마이너스 H 나우 지금 당장 꺼주세요. 이렇게 시스템 종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